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설명된 것 외에 이제 기타 나머지들을 좀 다뤄볼 건데요. 재밌는 거는 이 나머지들이요. 잘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좀 있고, 그다음 몇몇 좀 새로운 것들도 좀 있긴 한데, 그다지 약간 좀 사용에 물음표가 있는 이게 과연 쓰일까 싶은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반드시 아셔야 될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 그런 정도로. 그래서 16장은 아주 빠르게 전체를 그냥 한번 싹 훑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볼 거고요. 한 가지만 좀 주의하실 게 탭 컨트롤이 있어요. 탭 컨트롤,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윈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것들 있죠. 이런 인터페이스. 이게 탭 윈도우예요. 이게 탭. 요 탭 컨트롤 쓰는 게 요거 쓰는 게 좀 은근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이 컨트롤이 다른 컨트롤처럼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쓰이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폼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 상자인데 근데 요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필요한 때 그때 잠깐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나오는 게 이 페이저 컨트롤이라는 건데요. 이 페이저 컨트롤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4.0 나올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98년도? 한 요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모양 보시면 대충 뭐 하자는 건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볼록 튀어나오고 그래서 어떤 툴바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묶여서 돌아가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이름은 페이저 컨트롤인데 이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구현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요즘에는 근데 이것도 좀 작정하고 MS에서 넣어준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좀 하여튼 좀 왜 넣었나 싶고, 조금 무성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MS가 좀.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시면, 결과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넘겨가죠. 툴바가. 그죠? 그래서 이게 툴바 버튼. 근데 버튼이 지금 작동은 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는 게 페이저 컨트롤이에요. 지금도 툴바 같은 경우는 바로 적용 안 됩니다만은 이런 게 탭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꽤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은 뷰 윈도우 쪽에 뷰 클래스 윈도우 쪽에 on create 함수부터 좀 보세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페이저 컨트롤을 만들어요. 근데 페이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수평으로 할 거냐, 이제 버티컬로 할 거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수평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중요한 거는 툴바를 이 툴바는 여기 이제 C 툴바죠. 그래서 만들 건데 페어런트 윈도우를 뭘로 했냐면 했죠? 이걸로 했어요. 페이저 윈도우로 했어요. 나머지 값들은 이제 기본 값들을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이디 값이든 뭐든 좌표든 다 손 안 대고 냅뒀죠. 근데 툴바 리소스는 뭐다? 그러니까 이 코드는 C 메인 프레임에 툴바 크리에이트 하는 코드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부모 윈도우가 페이저 컨트롤 윈도우로 바뀌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페이저 컨트롤 입장에서는 이제 툴바가 차일드가 된다. 근데 인자로 윈도우의 핸들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넘겼고요. 페이저 버튼 사이즈, 버튼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이 버튼 딴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이 버튼, 요거 있죠. 이 버튼, 요거 말하는 겁니다. 저기 이제 버튼 사이즈가 10이다. 테두리는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게 여기서 이제 이거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간단하죠. 근데 요거만 다 하시면 안 되고요. 통지 메시지에 대한 핸들러를 하나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통지 메시지가 뭐냐면 그 tgn calc size라는 통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누가 보내냐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통지 메시지냐면 페이저 컨트롤에서 내보내는 통지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애석하게도 이 통지 메시지에 대해서 이 핸들러를 여러분이 등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 그냥 수동으로 코딩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코딩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뷰 클래스 쪽에서 예, 이러한 원형으로 예, 이런 걸 원형으로 이제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하시고요.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현하실 때는 이와 같이 이런 통지 메시지 onNotify 매크로 이용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고 이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되도록 예. 그래서 이제 calculate 사이즈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뭐 별거 없습니다. 툴바 쪽에다가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툴바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윈도우 프로시저를 샌드 메시지 함수 이용해서 다이렉트 콜을 한 다음에 그래서 크기를 알아내요. 그래서 툴바 버튼의 크기를 알아내서 이제 계산된 사이즈가 얼마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와 같이 구현이 된다. 예. 그러니까 별다를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불려서 어쨌다 저쨌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한 거 뭐 책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알아만 두십시오. 예. 일단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저걸 써본 적은 없습니다. 예, 저 정도 말고는 직접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걸 만든 적은 있는데요. 저걸 쓰지는 않았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겠지만 기타 애니메이션 데모 다음 거 볼게요. 애니메이션 컨트롤이 뭐냐면은 여러분 거기 예제에서는 저희 책에서는 지금 윈도우 탐색기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런 거죠. 그 AVI 파일이에요. AVI 파일인데 스타트하면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 시작되죠. 예, 근데 이게 무한 반복. 스탑하면 종료되고. 그러니까 이게 AVI 클립 파일이 리소스로 지금 보시면 제가 등록해 놓기를 AVI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해놨어요. 리소스로. 근데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AVI 파일이 형식이 조금 예 뭐라 그럴까 예 지금 이런 AVI 파일인데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건 AVI 파일 그 내용이고요. 일반적인 어떤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DIVX나 이런 건 아니고요. 되게 간단한 옛날 형식의 AVI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등록을 해주시고 리소스 편집하실 때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AVI 컨트롤인데 애니메이션 컨트롤인데 도구 상자에 보시면은 어디에가 있냐면 예, 애니메이션 컨트롤 있죠? 예, 저게 이제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멤버를 이렇게 등록을 하셔보면 어떤 멤버가 등록이 되냐면 애니메이트 컨트롤이라고 등록이 되죠. 그리고 운이 다이얼로그 함수에 가서 보시면 뭐 별게 없어요. 예, 클립을 연다, 그죠? 오픈 메서드 이용해갖고 예, 그래서 리소스 아이디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 버튼 누르시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 종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해라 시작이고요. 여기 인사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플레이가 0부터 시작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다음 두 번째는 마지막 프레임 단위로 번호를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주시면 끝까지 다. 그럼 또 마이너스 1이죠?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여기를 1만 주면 한 번만 돌아가요. 근데 2 주면 두 번 돌고 마이너스 1 주면 예, 계속 돌아요. 멈출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 복사할 때 나오는 장면들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뭐 이렇게 문서 같은 게 날아간다든지 그러잖아요. 예, 그게 다 이런 AVI 컨트롤로 파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 컨트롤로 플레이 시켜서 화면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건 이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알아놓으셔야 될 컨트롤이 이건 조금 많이 쓰죠. 예, 데이트 타임 컨트롤이 있는데 데이트 타임 컨트롤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달력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예, 달력 모양으로 생겼죠. 예, 요게 이제 달력 캘린더 컨트롤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이제 데이트 타임 피커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콤보 상자처럼 생겼는데 예, 클릭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 달력 컨트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더 움직이고 이쪽에 또 형식을 여기서 이제 숫자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셔도 계산이 되죠.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이제 100일 계산.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뭐 5월 1일 기준으로 100일 계산이라 그러면 2009년 뭐 8월 9일 일요일 요 날이 100일이다. 예. 날짜 계산할 일은 좀 있겠죠.
그럼 굳이 이걸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컨트롤 없어도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요 예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일단 리소스 뷰를 먼저 보시면, 리소스를 먼저 보시면 이거는 뭘로 편집을 한 거냐면, 여기 보시면 먼스 캘린더 컨트롤 있죠?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뒷거 있죠? 요게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멤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멤버가 어떤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냐면, 다 컨트롤, 그러니까 밸류로 등록을 했어요. 밸류로, 컨트롤 윈도우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 밸류로. 그때 등록하실 때는, OLE 데이트 타임 객체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제, 레프트, 라이트 하고 써놨는데, 결국은 뭐, 별건 아니고요. 그 저게 어떤 값으로 계산이 가능한 그런 객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버튼 눌렀을 때 100일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코드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데이터 그 DGX 메커니즘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여기서 이제 요런 클래스가 나왔죠. COLE 데이트 타임 객체가 있죠. 요거가 이제 그 OLE 데이트 타임 스팬 컨트롤, COLE 데이트 타임 클래스하고 COLE 데이트 타임 스팬 클래스가 같이 연산하는 데 쓰이고, 얘가 이쪽에 프렌드 클래스예요. 여기서는 이게 날짜, 시간, 분, 초예요. 날짜, 그 다음 그 옆에 시, 분, 초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현재 값에서 이거를 더해서 오른쪽에 넣어라. 그래놓고 업데이트 데이터 false 해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입력한 날짜에 대해서 더하기 100일 해가지고 얼마인지 여기 출력하라는 뜻이 되죠. 예, 지금 계산해 보니까 2009년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100일 되는 거는 이제 플러스 100 하면 7월 10일 금요일이 100일이네요.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 계산은 하실 일이 종종 있죠. 예, 그래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COLE 데이트 타임 컨트롤은요, 그러니까 서기 뭐 AD 1년 뭐 1월 1일, 예, 그때부터 9999년 12월 31일까지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뭐 날짜에 문제 생기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들이 뭐 이제 메서드로 뭐 get date, 뭐 days, 뭐 months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MSDN 한번 보십시오. 한번 MSDN 오케이. C OLE date time class 여기 보시면 이제 멤버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날짜 가져와라. 그러니까 값 세트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뭘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초기화되기 위해서 이제 함수가 하나 사용이 됐는데 뭘 아셔야 되냐면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get current time 있죠. 저기 이제 코드를 보시면 저게 어떻게 초기화가 되어 있냐면 init 다이얼로그에서 따로 초기화를 안 했는데 굳이 처음에 이제 나올 때 그렇게 됐는데 요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함수 이름이 그 멤버 이름이 요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COLE date time 클래스에 get current time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스태틱 메서드예요. 스태틱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씀으로써 시스템의 현재 시간으로 값이 일단 초기화가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까지는 get current time까지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그냥 MSDN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냥 다 이해 갑니다. 뭐 set time, 뭐 get time, 뭐 더하기 빼기 같은 거 되는데 뭐 뭐랑도 되고 뭐 타임 스팬 컨트롤하고 어떻게 붙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IP 주소 컨트롤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거의 하실 테니까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게 IP 주소 그러니까 IPv4 기준입니다. 그래서 get address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대고 이제 입력하실 수 있게 해서 get address 그러면 이제 이렇게 뽑아서 찍어주는 IP 주소 입력하는 컨트롤이에요. 근데 물론 이게 주소의 기준은 IPv4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그 프로토콜 중에 그러니까 TCP/IP
예. 그 인터넷이 TCP/IP 프로토콜 기반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IP가 V4가 있고요. 이게 현재 IPv6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V4 주소는 주소 체계가 32비트 주소 체계죠. 그쵸? 근데 이제 IPv6는 128비트 예, 체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주소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4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2비트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4개로 자르면 이게 이제 8비트, 8비트죠? 그죠? 8비트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2의 8제곱까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0에서 255까지 나오죠? 그거 하나를 찍고, 점 찍고, 여기 점 찍고, 예, 그래서 점이 3개 나오고, 숫자가 3개가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IP 주소를 만약 확인하고 싶으면, 프로그램의 실행에 가셔서 cmd 입력하시고, 그래서 IP config 해보시면 자기 IP 주소가 나오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92.168에 10.2가 나왔네요. 아마 저 인터넷 공유기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주소가 나올 겁니다. 예, 일단 뭐 이 얘기를 하자면 또 한두 끝도 없으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리소스를 보시면 저는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얘는 IP 주소 컨트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IP 어드레스 컨트롤 요거고요. 이게 멤버가 등록될 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컨트롤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 값으로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블워드 같은 경우는 32비트 지금 타입이니까 32비트로 해서 요걸 값을 가지고 여기 밸류로 이제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버튼 클릭했을 때 보시면 업데이트 데이터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값을 어드레스에서 이제 그 컨트롤에서 그 멤버로 연결된 멤버로 보냈죠. 그게 이제 DDX 코드 쪽에 보시면 매크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네트워크 이제 주소가 네트워크 코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화면에 뭔가 찍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변환을 하면은 일반 캐릭터 포인터로 떨어져요. 일반 캐릭터 포인터로. 네, 그거는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net n2 뭐 n2a 네트워크 오더를 to 어드레스를 ASCII 코드로 이제 바꿔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쓰시면 쉽게 쓰실 수 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쓸일이 좀 있으니까 좀 잘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 이런 바이트 오더 바꾸는 거나 이런 거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하고 관련된 거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건 이제 바이트 오더 바꾸는 거죠. 네트워크 오더를,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to 호스트 오더인데 이제 롱형을, 그러니까 32비트짜리를 그렇게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32비트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ASCII 코드 형식으로 바꿔서 찍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그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하고 더불어 가지고 아까 제가 IPv6 얘기를 했는데 IPv6는 주소 체계가 128비트라고 했잖아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넣죠? 예, 주소가요 정말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뭐뭐 땡땡 뭐뭐 땡땡 뭐뭐 땡땡 뭐 이러는데 이거 이제는 그래도 IPv4 주소는 외울 수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이제 못 외운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 글쎄 이제 또 다음 세대 분들은 잘 외우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그냥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온 컨트롤이 뭐냐면은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저래서 이제 저거에 대비해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아마 제가 해놓은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주소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컨트롤. 이걸 열어서 보시면 예,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컨트롤을 렌더링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게 윈도우 비스타 전용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요거 빌드해 갖고 실행해 봤자 XP에서는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없어요. 실행을 해봤자 예, 뭐가 안 돼요. 아예 실행도 안 되고, 예, F4 눌러봤자, 예, 컨트롤 F4 눌러봤자 뭐 화면에 나오는 것도 없고, 예, 뭐 좀 이상하죠. 예, 뭔가 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바이너리가 이거거든요. 실행시켜보면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저거를 제가 윈도우 비스타를 지금
버추얼 PC에 올렸는데 여기다 올려갖고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get 어드레스 그러면 입력한 주소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표시도 해줘요. 예, 어드레스 가져와라 그래 계산해서 뭐 값이 맞나 이렇게 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예, 그냥 뭐 잘못 입력하면 안 나오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입력할 수 있는 게 왜 이런 에디트 컨트롤 형태로 바뀌었냐면 이 주소에 속할 수 있는 게 뭐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IP 주소도 주소죠. 근데 이게 IP V4가 있고 V6가 있잖아요. 그쵸? 얘만 해도. 근데 이거 말고 URL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죠. 예, 뭐 네이버.com, 뭐 다음.net, 뭐 이런 거. 이게 URL.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주소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할 수 있게 하려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완전히 에디트 컨트롤화 됐어요. 근데 이제 IP 어드레스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점 찍어갖고 입력하기가 좀 쉽게, 그리고 아예 글자는 못 넣게 그렇게 됐는데,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스타 전용 컨트롤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도 또 주의하셔야 돼요. 예, 아직까지는 XP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XP에서는 아예 실행도 못 시켜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뭐 그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여기 좀 코드는 코드를 참 안 봤네요. 코드를 좀 보면 저게 연결이 되기는 여기 이렇게 컨트롤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sheet that address class control gat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초기화는 이렇게 돼요. set window text로 그냥 값을 써주면 되고요. 입력 범위를 뭘까지 해줄 거냐면 네트워크 스트링 IPv4 어드레스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쫓아가서 정의를 가서 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V4 서비스도 있고 뭐 네트워크 스트링도 있고 IPv6 입력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뭐 이제 스트링 네임드 어드레스냐, 예, 스트링 IP 어드레스냐 뭐 다 지원하겠다. 예, 다양한 값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SDN을 좀 보시면 예, 여기 올 수 있는 것들이 좀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예,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들 한번 해보실 분들은 예, 궁금하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 컨트롤까지 이게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컨트롤이고요. 컨트롤 윈도우 중에 이제 그 이후로 탭 컨트롤 쓰는 건 좀 자세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잠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끊고요. 그 다음 다시 탭 컨트롤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